안녕하세요. 속편한TV 현일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보다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지만 지금도 확진자는 매일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몸 어딘가 아프게 되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데요. 의심은 불안한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프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은 아닐지 걱정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구역, 구토, 설사, 복통과 같은 위장관 증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최근 식욕이 떨어지고 구역질이나 구토를 하거나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많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에 반 정도가 설사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었는데요. 더욱이 열이나 기침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전형적인 증상 없이도 구토나 설사만 있었다는 환자 보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다른 증상 없이 오직 구토나 설사만 있는 환자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위장관 증상들이 코로나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픈 분들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며칠 전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코비드19 관련 논문 118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게스트로엔테롤로지라는 의학 잡지에 발표했는데요. 게스트로엔테롤로지는 소화기 질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연구 잡지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구토나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토, 설사, 복통과 같은 위장관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 증상과 관련해서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1%가 설사를 했다는 논문도 있고, 많게는 49.5%, 거의 반수 가까이 설사를 했다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기존에는 열이나 기침,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증상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으로 여겼지만 설사와 같은 위장관 증상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위장관 증상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새로운 의심 증상으로 넣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위장관 증상이 의심 증상으로 추가될 때 검사를 해야 할 환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지만 처리할 수 있는 검사 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작 시급히 검사가 필요한 확실한 의심 환자들이 늦게 검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구역, 구토, 설사, 복통 같은 위장관 증상이 걱정했던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118개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코비드19 감염 환자 중에서 설사는 7.7%, 구역 구토는 7.8%, 복통은 3.6%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율은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중국은 이보다 비율이 낮았고 미국이나 독일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에 인용된 우리나라 논문은 한 개인데요. 총 대상 환자 28명 중에서 2명이 설사를 했고 1명이 복통이 있었습니다.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설사는 7.1%, 복통은 3.6%로 전체 결과와 비슷하지만 대상 환자가 28명으로 워낙 작아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분석 결과를 보면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거의 대부분 열이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었고 오직 구토나 설사만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설사 증상과 관련해서 43개의 논문을 분석했는데요. 오직 설사만 있었던 경우는 2개의 논문에서 나타났고 처음에는 설사만 있다가 나중에 열이나 기침이 나타난 논문은 1개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설사, 구토, 복통 같은 위장관 증상은 코비드19 감염의 매우 중요한 증상이면 틀림없지만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는 많지 않고 아울러서 호흡기 증상 없이 위장관 증상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돼도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결코 아닙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설사가 새롭게 시작된 사람은 코비드19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 방문했거나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하고 코비드19 감염 증상인 열, 기침, 호흡곤란, 몸살, 근육통, 두통, 인후통, 냄새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동반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둘째, 구역, 구토, 복통, 설사 같은 위장 증상이 새로 생긴 환자는 며칠 동안 코비드19 감염 증상이 발생하는지 잘 관찰한다. 감염자가 많은 지역이라면 위장 증상만 있더라도 코비드19 감염 검사를 고려한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설사나 구역, 구토 같은 위장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 방문한 적이 없고 또한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면 일단 며칠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생기는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4일 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생기지 않는다면 안심해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 증상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증상 없이 위장 증상만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 위험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면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물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아직까지 위장관 증상만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진자와 확실하게 접촉한 적이 없다면 설사와 구토가 있다고 해도 1339나 보건소에 전화를 했을 때 검사를 권유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최근 2주 이내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방이나 클럽, 매장 등 환기가 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위장관 증상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꼭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선 1339나 관할 보건소에 무료 검사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고 자비로 검사를 해야 한다면 검사가 가능한 국민안심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연구에서 자료로 삼은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입원하지 않은 환자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위장관 증상에 대한 결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료가 입원 당시에 위장관 증상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높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이제 겨우 코비드19의 정체에 대해 알기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지속될 것이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된다면 이 전쟁에서 인간이 승리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매주 업데이트되는 속편한 건강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